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삼성물산을 올해 꼭 매수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곁들여서 삼성물산이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삼성물산을 꼭 매수해야 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압축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까 합니다. 덧붙여서 삼성전자와 또 삼성 SDI, 삼성전기,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함께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이 다 지배하는 그런 자회사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주가의 흐름도 좀 유사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부터 이어진 삼성전자의 초강세. 자, 그런데요, 여러분 밑에 보시면 삼성전자와 SDI, 전기, 바이오로직스. 자, 공통점은 이제 삼성이라는 거, 삼성그룹이라는 거. 근데 이 중에서 한 종목을 빼면 다 실적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면 삼성전자나 SDI, 전기, 삼성물산까지 실적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종목이 있어요. 바로 삼성전자와 삼성 SDI죠. 자, 이거 참 희한하죠? 실적은 안 좋은데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 주가는.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는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가는 중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사상 최고치 돌파를 향해서 가는 중이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삼성물산만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이유일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삼성그룹주들 중에서 뭐 기타 뭐 삼성중공업도 있고 또 호텔신라도 있고 있습니다만 유독 이 삼성물산의 주가가 안 좋은 이유, 물론 이제 실적이 안 좋죠. 건설이라든가 또 상사 부분의 매출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런데 삼성물산이 항상 우리가 가치를 인정받는 게 바로 계열사 지분이죠. 그죠? 보유 지분, 순자산 가치. 이런 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시장에서. 자, 물론 실적 때문에 주가가 좀 안 좋은 그런 이유도 있는데 올해는 좀 다르지 않느냐. 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겠다. 또 우리 삼성 SDI도 너무 올라서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안으로, 그죠?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물산을 대안 종목으로 여러분들 매수하셔도 손색이 없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본격적으로 삼성물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면서 계열사들의 움직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현대투자연구소 증권 강연의 안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 15층 로즈홀에서 진행을 합니다. 참가비는 3만 원이 있고요. 2시부터인데 종목, 여러분들 보유 종목 진단을 받고 싶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일찍 서둘러서 오시면 우리가 1시 20분부터 보유 종목 진단을 하거든요. 일찍 오셔서 보유 종목 진단 상담이라든가 또 Q&A, 질문 답변 시간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의 타이틀을 한번 발췌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이런 보고서를 보면 정말 안 사고는 못 베길 정도로 뭐 미사여구를 굉장히 잘 써놨죠. 그쵸? 삼성전자를 보니까 어떻게 써 있어요? 그쵸? 2020년은 나의 해. 삼성전자의 해란 얘기예요. 가능성 있죠, 그죠? 지금 현재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잖아요. 신종 코로나, 그죠?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삼성전자는. 그죠? 삼성전기는 뭡니까? 이제 곧 2020년.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2019년도 연말 보고서인 것 같아요. 그죠? 이제 2020년이 오니까 이제 좋은 일만 또 있을 거다. 주가가 곧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SDI는 어떻죠? 성장에 목마른 한국 경제의 희망이다. 성장. 삼성 SDI의 성장은 뭐예요? 그렇죠. 2차 전지죠. 그렇죠? 예, 2차 전지. 배터리. 뭐 ESS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뭡니까? 제목이 바이오에피스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그렇죠?
바이오에피스 실적이 어마어마하죠. 그쵸? 삼성물산, 삼성물산도 한번 볼게요. 삼성물산, 계열사 지분가치 역사상 최고 수준 도달. 그렇죠. 여기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얘네들이 사실 주포 아닙니까? 삼성전기나 삼성 SDI는 마찬가지인데, 이 계열사들의 지분가치가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뭐 이 얘기예요. 그죠? 뭐 레포트도 긍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빼면 실적은 형편없어요. 그죠? 근데 앞으로 좋아질 것을 미리 현재 주가는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삼성물산도 주가가 뭐 최근 들어서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예전에 제일모직과 합병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좀 떨어졌죠. 사실 삼성물산 하면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아직 그죠, 분식회계권이 남아 있어요. 판결이 안 났고, 삼성물산도 에버랜드 제일모직 또 제일모직과의 합병 관련 때문에 이 최지성, 장충기 전 사장 그 외에 전 사장단들이 지금 검찰에 줄줄이 소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재 같은 것들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판결이 나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물산이나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더 뛸 가능성이 높아요. 아, 뭐 누구누구 사장이 구속됐다, 아니면 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요. 오히려 알턴이 빠지는 것처럼 이제 불확실성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수월하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래로 아니죠. 위로, 위쪽으로. 자,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이재용 회장과 그 외의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을 지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말이 많은 부분 아닙니까? 사실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이 약했기 때문에 억지로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을 합병시키고, 또 그 합병된 제일모직을 삼성물산에 또 합병을 시키고, 그래서 부풀리기 의혹도 있고, 또 일부러 축소시키는 그런 또 의혹도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도 부풀려서 분식회계에 또 의심도 있고, 그죠? 바이오에피스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혹들이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이 계속 좀 시끄럽다. 어찌됐든 지금 삼성물산을 지배하게 됐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근데 삼성물산이 보니까 삼성전자 5%, 삼성바이오로직스 43%, 삼성생명 20% 정도, 그죠? 굵직굵직한 핵심 계열사들을 지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또 SDI, 전기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또 지배하고 있고요. 삼성 SDS도 삼성물산이 17% 정도 지분을 좀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주 전반을, 그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배 구조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 삼성전자, 삼성생명, 또 뭐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주 비상장이죠. 뭐 호텔신라, SDI, 전기의 흐름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삼성물산의 삼성 계열사 지분 가치는, 삼성물산이 사실 건설과 상사를 빼면 지분 가치가 85.8%예요. 그렇죠? 이게 다예요. 근데 그 지분 가치 중에서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41%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8%예요. 얘들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과 주가의 흐름과 굉장히 밀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작년 8월달 여러분들 중국과 미국의, 그쵸, 무역 분쟁이 있었죠. 뭐 관세를 부과하니 어쩌니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어요. 작년 8월 얘기입니다. 그 저점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무려 50% 정도 주가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의 90% 정도 주가가 올라가 있어. 거의 더블 났다는 얘기죠. 그때 바닥에서부터. 자, 그런데 삼성물산의 주가는 지난 8월 바닥 대비해서 30%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죠? 네. 그러면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해요. 삼성물산이 더 오르던지, 아니면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빠지던지. 그래야 밸런스가 맞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삼성물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열사 지분 가치가 사상 최고치라고 했어요. 37조 4천억 정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순자산 가치는 얼마입니까? 48조 2,600억. 48조. 그래서 삼성물산의 현재 시총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20조 조금 넘어요. 그죠?
그러면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 할인율이 지금 55%나 됩니다. 굉장히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시총이 여기서 두 배가 올라도 가치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현재 순자산 가치와. 그래서 뭐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삼성물산이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죠? 계열사 지분 가치가 37조 4,200억, 순자산 가치가 48조 2,600억. 근데 시가총액이 21조밖에 안 돼요, 지금. 그죠? 정확히 시가총액 볼까요? 삼성물산이 얼마인지? 21조 9천억 정도 되네. 지금 조금 더 올라서. 22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배 정도는 주가가, 시총이 더 올라도 주가가 고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삼성물산이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인가요? 한번 보죠. 삼성물산 지금 11만 5천 원이네요. 그죠? 근데 액면가가 이게 10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싼 주식은 아니에요. 그죠? 11만 5천 원이에요. 주가가 좀 꽤 오른 것 같은데요. 자, 지난 8월 대비해서 30%밖에 안 올랐어요. 계열사, 핵심 계열사들은 50%씩, 100%씩 다 올랐는데 얘만 30%밖에 안 올랐다라는 건 삼성물산이 아직까지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오른 것 같지만요. 삼성물산 주봉하고 월봉을 보니까 그렇죠.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데 따른 살짝 올라와 있는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바닥에서 이제 조금 30% 정도 올라와 있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20만원 전고점을 찾아간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가치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고평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삼성물산의 주가를 보게 되면 그렇죠. 20만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버슈팅 나오면 30만원도 가능하고 그러면 안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삼성전자가 50% 올랐고 삼성바이오가 100% 올랐고 SDI도 사상 최고치. 그래서 이런 거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얼마든지 대안으로 삼성물산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는 아까 밸류에이션상 절대적인 저평가 영역이 맞아요. 그죠?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배구조 이슈가 약화되는 이런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SDI, 전기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과 주가가 동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의 투자 대안으로 여러분들 삼성물산을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바닥에서 좀 사지. 물론 삼성물산 여러분들 주식공장TV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어요. 작년도였었나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쵸? 삼성물산 매력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를 놓쳤다면, 그죠? 또 바이오를 놓쳤다라고 한다면 이걸 사라. 뭐 이런 타이틀로 제가 삼성물산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 어찌됐든 삼성물산의 가치 대비 할인율이 50% 넘는다라는 거 굉장한 매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얘네들이 자회사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뭐가 있죠? 그렇죠. 삼성전자인데요. 자, 삼성전자의 매력을 한번 또 간단하게 좀 파헤쳐 볼게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월봉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퍼가 지금 한 12배, 13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12배, 13배. 근데 애플은 20배나 되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3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25배. AMD는 무려 45배. 그죠? 그럼 삼성전자는 13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물론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퍼만 비교하더라도 형편없이 낮죠. 그렇죠? 여러분 대만의 TSMC 아시죠? TSMC의 주가 월봉 차트입니다. 거침없습니다. 네. 우한 사태가 터져도 거침이 없어요. 그럼 삼성전자도 역사적 신고가 당연히 돌파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돌파하고 나서 좀 쉬고 있잖아요. 그죠? 자, 삼성전자 흐름 잠깐 짚어볼게요. 자, 월봉으로 볼게요. 삼성전자도. 자, 고점 돌파를 했어요.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양봉.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첫 번째 양봉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지난 1월 달에 한번 진행이 됐었다가 뭐예요? 그쵸? 갑자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이 되면서 밀렸어요. 근데
지금 보면 2월달 그 다음 달에 바로 복귀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삼성전자가 얼마 갈까요, 지금? 그죠? 지금 6만 원이에요. 얼마 갈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10만 원 이상은 가야 되겠죠. 그죠?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해 본다면 10만 원 이상의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그만큼 준비도 탄탄히 했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30%캡 룰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데요. 대안이 분명히 있어요. 그쵸? 뭐가 있어 그랬어요. 삼성전자, 자, 앞으로 30%캡 룰이 적용되면은 대안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삼성물산 사시면 되죠. 아니면 뭐 종목 선물 이런 거 사셔도 되고 또 우선주를 사셔도 되는 거고 대안은 충분히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 1990년도에 인터넷 혁명, 그죠? 통신 혁명이었죠, 이때는. 반도체 혁명이 반도체 혁명. 그다음에 2000년도에 스마트폰. 스마트폰 전에 그죠? 애니콜 혁명. 그다음에 스마트폰 혁명. 갤럭시 혁명이었죠. 2015년도부터 진행이 된, 2016년도부터 진행이 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재평가. 그죠? 4차 산업혁명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1년 동안 어때요? 4차 산업혁명이 좀 조정을 좀 받았었죠? 시장이 워낙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시 또 2019년도부터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2020년도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재평가가 대략적으로 봐서 한 2021년도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림잡아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내면서 재평가를 받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차분히 잘 준비를 했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삼성페이 같은 그죠? 핀테크, 루프페이를 2015년 2월에 인수를 하죠. 미국 모바일 결제 솔루션 업체를 인수를 합니다. 그 전에 뭐 프린터온이라든가 스마트싱스, 셀비라고 하는 4차 산업 관련된 이런 핵심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지분을 인수를 하죠. 그렇죠? 2016년도까지 계속 뭐 BYD의 지분을 또 전기자동차 중국의 BYD의 지분을 투자한다라거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인수한다라거나 그죠? 특히 이제 커넥티드카 오디오 전문 업체인 하만을 인수한다던가 자 이런 것들이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삼성에서 차분히 잘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점차적으로 주가의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2020년도부터.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삼성물산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렇죠? 133조 투자한다는 얘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또 삼성 SDI를 봐야 되겠네요. 삼성 SDI는 여러분 보세요. 실적은 형편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삼성 SDI는 여러분 보세요. 월봉입니다. 자,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삼성전자 마찬가지의 모습이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도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번 밀렸어요. 1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다가. 근데 얘는 어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두 상관없이 그냥 돌파해버리죠. 얘는. 네, 우한 폐렴 사태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돌파해버리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셉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 2차 전지. 그죠? 실적은 저렇게 안 좋은데. 2차 전지 셀 배터리 업체 중에서 LG화학이라든가 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 빅3가 빅3 중에서 유일하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기업이 바로 삼성 SDI다. 이미 강조해드린 부분이었죠. 자, 삼성전기 실적은 어떤가요? 삼성전기도 실적은 좀 안 좋아요. 우리가 이제 LG이노텍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죠? 이 카메라 모듈 부분 어디가 더 나아요? 실적이 훨씬 낫죠. LG이노텍이. 삼성전기는 좀 떨어져요. 매출 규모라든가. 아무래도 애플 쪽하고 좀 관계가 있는 LG이노텍이 애플 아이폰이 많이 팔리잖아요. 근데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젊은 층들은 다 아이폰이에요, 여러분. 뭐 갤럭시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삼성전기는 좀 실적이 LG이노텍에 비해서 많이 좀 처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부터 좀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가 바로 그렇죠. 5G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G 관련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5G 통신 안테나 같은 기판 또 뭐 OLED용 뭐 경연성 PCB 같은 거 카메라 모듈 MLCC
이런 어떤 고부가 제품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삼성전기 주가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기 아직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에요. 삼성전기는. 그러나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서 꾸준하게 질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꽤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 흐름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보세요. 삼성전기고요. 요게 삼성물산이에요. 비슷하죠? 저 흐름이. 삼성전기가 부담된다? 그러면 삼성물산을 대안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채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삼성전기 보셨고요. 자, 삼성바이오도 많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삼성바이오 말씀드렸던 내용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매드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 1위는 부동의 삼성전자라고 치고 2등은 부동의 SK하이닉스라고 치면 3등이 자주 바뀌잖아요. 그죠? 네이버냐, 뭐 현대차냐, 삼성바이오로직스냐, LG화학이냐 막 이렇게 4파전인데 지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4조예요. 34조. 네이버가 30조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와 시가총액이 더 4조 차이가 나죠. 그래서 3위입니다. 3위. 셀트리온은 이미 쳐졌어요. 22조밖에 안 돼요. 10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셀트리온하고 시가총액이.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삼성바이오 실적이 많아요? 셀트리온 실적이 많아요? 셀트리온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근데 시가총액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조 이상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에 뿌려놨던, 그죠? 투자를 했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수를 하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에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렇죠. 절대적인 지주, 절대적인 주주죠. 그죠? 51%. 나머지는 뭐예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젠.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뭐 옵션 계약이니 뭐니 말이 많아서 지금 분식회계니 아니니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삼성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삼성바이오에피스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작년도에 어때요? 유럽 지역 역대 최대 판매 매출액 달성했다는 나왔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유럽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에 이렇게 마켓 시어를 차지하는 어떤 속도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빨라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셀트리온이 이미 다 개척을 해놨기 때문에 이 바이오 시밀러 어떤 시장에서 예전에는 없었을 때는 이 바이오 시밀러가 뭐야 이게 가짜 약이야 막 이렇게 비난을 좀 받았었는데 이제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 뭐 길을 닦아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는 편하게 시장에 진출하는 거예요. 거기다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이렇게 파급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작년도 그 바이오젠에서 발표한 걸 보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3인방 있죠? 이름도 좀 어려워요. 그죠? 한번 볼까요? 이름이 뭐였죠? 베나팔리? 그죠? 베네팔리, 임날디, 플릭사비 같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베네팔리가 제일 왼쪽에 있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게 임날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플릭사비. 베네팔리는 엠브렐, 그죠? 세계적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죠. 오리지널 약이 엠브렐이에요. 임랄디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고요. 휴미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1위예요. 휴미라. 플릭사비는 레미케이드, 여러분 렘시마 아시죠? 셀트리온의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근데 작년도 유럽 지역의 역대 최고 판매 매출액 그 전년도 대비해서 35%나 매출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유럽 매출만 8,500억 이상이 나와서 사상 최대치였죠.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런 유럽 주요 5개국에서 마켓 셰어가 그렇죠. 엠브레를 제치고 1위입니다. 재밌죠? 그죠?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약의 시장 점유율보다 앞섰다는 얘기예요. 임랄디도 작년도 연초에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임랄디도 연초에 시장 점유율이 8%였는데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보니까 13%로 크게 증가했어요. 플릭사비도 매출 790억 나왔거든요. 그 전년도보다 매출 58% 정도, 6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에피스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바이오에피스는 아직 상장된 회사가 아니고요. 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데요. 바이오에피스가, 그렇죠. 예, 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생산하는 업체고, 바이오로직스는 그거를 공장에서 돌려서, 그쵸, 생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CMO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약 30% 정도 돼요. CMO 영업이익률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CDO, CRO까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수주액 CMO 쪽, 또 CDO 쪽, CRO 쪽. CMO가 위탁 대리 생산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탁 대리 생산 편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입니다. 야, 이 약 좀 만들어줘. 공장에서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제약회사에서 주문하는 거. CDO는 뭐냐면 말 그대로 위탁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죠? CRO는 임상을 대신해주고 비중이 낮죠. 이런 것까지 서비스 차원에서 하면 결국 이 업체들이 결국 CMO도 우리한테 위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취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성 여러분 차트를 좀 보고 계십니다.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식공장 TV 방송을 통해서 자주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50만 원 넘어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도 더 가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더 갑니다. 이제 전고점 돌파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사실 가장 높았을 때는 6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 60만 원 근처 가게 되면 한 번쯤 흔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종착지는 60만 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많게는 150만 원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폭발적인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관계회사가 어디라고 했어요? 아까 바이오젠. 그죠? 이 바이오젠하고 49대 51%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 바이오젠이 지금 알츠하이머 관련 신약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좀 출시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허가만 나면 이제 출시를 하는데 만약에 허가 났다 그러면 그 약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 삼성바이오로직스밖에 없다. 네? 이 얘기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고, 그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한 번에 끝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CMO 관련해서 스위스 론자라든가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이 사실 게 크거든요. 캐파가 뭐 30만 리터, 26만 리터 막 이래요. 그래도 얘네들을 돌려도 사실 커버가 안 돼요. 왜? 전 세계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알츠하이머는 없어요, 약이. 직접적인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죠? 사실 바이오젠의 이 알츠하이머 아두카누맙이라고 하는 게 판매가 되고 승인이 나게 되면 인지저하 능력을 개선시키는 최초의 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약을 복용하는 전 세계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많겠죠. 그러면 약을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생산해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캐파는 삼성바이오밖에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알츠하이머 수혜주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정도의 회사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회사를 다스리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물산이다. 그런데 주가는 아직 30%밖에 안 올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 삼성전자가 50%나 올랐는데 삼성물산은 30%밖에 안 올랐다. 그리고 지분가치 대비 또 순자산가치 대비 현재 시가총액은 반토막밖에 안 된다. 답이 나왔죠? 왜 2020년도에 삼성물산을 사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고 삼성물산 답답해 무거워 그런 어떠한 고정관념을 여러분들 깨지 않으시면 2020년도에 수익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0년도는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물산 같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삼성전기 같은 비싼 주식들이 간다 이거예요. 중소형주보다 이런 대형주들 중심으로 왜?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거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도에 우리나라가 대만 대비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사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요. 그죠? 대만의
대만 반도체 업체보다 TSMC보다 떨어진 적이 있어요. 작년 11월 달인가요? 지금은 역전했지만. 그래서 갈 길이 멉니다. 아직. 그렇게 본다면 삼성물산 이제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뭐 날아간다까지는 아닙니다만 삼성전자라든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열사 회사들이 많이 오르는 것만큼 삼성물산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면서 주가도 같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자,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정말 삼성물산을 사고 싶다. 삼성 계열사 종목을 사고 싶은데 부담이 된다. 나는 못하겠다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체험 VIP 회원 문을 좀 두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계좌번호로 입금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거 하려고 유튜브 하는 거 아니냐고 비난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네, 그러나 저 개인 주식공장이 아니라 현대투자연구소라는 또 회사 아닙니까? 회사는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유일한 상품이 이 VIP 회원제 이거예요.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률을 여러분들 달성시켜 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뭐 그렇게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니까 이걸 목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희가 오프라인 강의를 주로 했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사실 낯설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어설픕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아무튼 뭐 많이 성원을 좀 부탁드릴게요. 주식공략TV 처음 접하시는 분들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같이 눌러주시고요.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